오늘은 숨길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 연애, 특징과 나르시시스트와 절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인데요. 이러한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의 매력과 이상화.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며 상대방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며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를 통해 그들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2. 급격한 전환과 평가절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나르시시스트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꿉니다. 초기의 이상화가 끝나면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결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또는 너는 정말 쓸모없어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3. 감정적 조작과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조작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한 거야 또는 내가 예민하게 굴고 있어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4. 통제와 지배.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상대방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선택을 통제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통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상대방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5. 반복되는 사이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상화, 평가절하, 버림에 반복되는 사이클로 특징지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절하하고 결국 버립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고 결국 관계를 끝내려 합니다. 6.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 요구.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옳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작은 성취에도 과도한 칭찬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화를 냅니다. 7. 이중적 태도.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 앞에서와 개인적인 상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외부에서는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공격적이고 비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친구들 앞에서는 완벽한 파트너처럼 행동하지만 집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8. 희생자 역할.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야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9. 무관심과 철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필요할 때 철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멀어지거나 관계를 철회하려 합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철회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며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화나 애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0. 상대방의 자존감 파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들의 결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너는 정말 쓸모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특징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그들의 특성과 행동으로 인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절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 성향.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상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계획이나 욕구를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성향은 관계에서 균형을 깨뜨리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2. 감정적 조작과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조작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통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어 또는 그건 네가 잘못 기억한 거야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작은 상대방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3.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 요구.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작은 성취에도 과도한 칭찬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4. 감정적 불안정성.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사소한 문제에도 극도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안정성은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5. 공감 능력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경험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문제와 비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 부족은 상대방이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6. 통제와 지배.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상대방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선택을 통제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지배는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계를 독재적으로 만듭니다. 7. 반복되는 이상화, 평가절하, 버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상화, 평가절하, 버림의 반복되는 사이클로 특징지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절하하고 결국 버립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고 결국 관계를 끝내려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불안감과 고통을 줍니다. 8. 자기애와 현실 왜곡.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장하고 실패나 결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항상 타인을 비난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자기애와 현실 왜곡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9. 희생자 역할과 비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상대방을 가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야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희생자 역할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0. 무관심과 철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필요할 때 철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멀어지거나 관계를 철회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화나 애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철회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며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11. 자존감 파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들의 결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너는 정말 쓸모없어 또는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자존감 파괴는 상대방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독재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특성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특징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